작업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독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작가가 가장 솔직할 때 좋은 작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작가들은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든 분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치유되고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도 같이 느껴지고. 태아 작가 박미경입니다. 작가님이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 네, 맞죠? 거의 초창기 멤버죠. 네, 제가 2기거든요. 2기요? 예. 네. 일반적인 대학교는 좀 다른 커리큘럼으로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네.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 되게 열려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은 뭔가 좀 더 재밌지 않을까? 뭔가 다른 걸 뭐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림을 어릴 때부터 너무 그려와서 좀 지쳤다고 할까? 그래서 새로운 거에 대한 약간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는데 너무 많은 걸 시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와 다르게. 예, 충격요법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게임을 만들어 와라. 퍼포먼스를 해라. 조소, 용접, 목공. 물론 다 하겠지만 저희는 그게 약간 필수처럼 되어 있어서. 전공은 아니지만. 예, 그리고 비마이너가 학교라. 학교를 아.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되게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많은 밑거름? 다양한 시각이나 다양한 그런 실험으로 인해서 제가 퇴화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오히려 튼튼한 기반? 그런 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시절에는 어떤 작업을 좀 하셨어요? 화려한 거 좋아했죠. 아, 그때 학교 다닐 네. 때는? 파스텔 톤 좋아하고 막 원색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저는 인상파 그림 있잖아요. 약간 그런 고전적인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느낌의 그림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냥? 대학원 때 보통 진로를 어떤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원 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친구들도 좀 죽고 저는 이제 운 좋게 살았는데 병원 생활을 1년 가까이 했거든요. 오, 그러면 예. 대단히 큰 사고잖아요. 예, 1년 엄청. 넘게 했다는 예. 거는? 네네. 맨 처음엔 몰랐어요. 가족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다친지도 모르고 알고 보니 되게 오랜 시간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혼수 상태로 좀 예, 오래 있었던 예, 거잖아요. 예. 네네. 근데 일어났을 때는 이제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거의 한편의 영화 같은 얘기인데, 그쵸. 진짜. 근데 실제로 당하면 그게 영화 같지 않고 아무 현실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뭐지? 이게 진짜라고? 그런 혼돈이 엄청 세게 다가왔어요. 그때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크면 입이 돌아가더라고요. 손도 돌아가고. 근데 너무나 간사한 게 인간이 정말 힘든데 막 죽고 싶어 이러다가도 내 입이 돌아가고 몸이 돌아가는 그런 충격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아, 반대로? 반대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계속 이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죽음과 삶에 대한 이미지? 모르겠어요. 색이 사라지더라고요. 검은색으로 계속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미지들, 삶과 죽음이니까 생성되고 소멸되고 결국 이거 연속선상이고 그거 말고는 진실한 건 없는 것 같고 약간 극단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이미지에 계속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살다가 생성 과정, 소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둠과 빛, 극단적으로 이제 양분화 시켜가지고 감정을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왔던 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1년간의 병원 생활들이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의 전체적인 마음들을 많이 잡아놓은 거가 되게 아니,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병상에 있는 동안에 죽음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계속 떠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증식되는 뭔가 이제 쌓여가지고 응집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저한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세계에서 오는 되게 막 끈끈한 막 증식의 겹쳐짐들이 저한테 계속 와닿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미지가 다시 생겨나고 그래서 제가 표현 기법이 계속 겹쳐지면서 뭔가 강한 생명력? 강하게 뭔가 나를 붙잡고 있는 집착 같은 그 이미지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 해골이 됐든 아니면 나무 잎이 막 갑자기 막 몰려 있어가지고 막 뭔가 막 증식되는 듯한 느낌? 거의 노이로제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미지를 잡기 위해서 막 이 표현 기법이 나왔겠네요.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이미지를
계속 하려기 위해서 중첩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느낌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게 뭔지 모르는데 정말로 수많은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뭐 사물을 보면은 계속 그게 분리되는 거예요. 나뭇잎을 봐도 그게 수백 개의 작은 점처럼 하나에 응집된 것처럼 거기에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겠구나. 작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구나. 만약에 컵을 봤더라도 그 컵 형태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거 다른 형태로 자꾸 그거를 이미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컵 하나가 단순화되어 있는 게 싫어. 그 형상 자체도 그 형상이 아닐 것 같다는. 계속 분해되고. 응. 어이, 분해되고 거의 쪼개고. 입체파. 피카소가 환생했나? 아,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뭘 재현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나무 그리다 강 그리고 그냥 그리면 되잖아. 근데 계속 쪼개. 왜냐하면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 어떤 풍경을 봐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자연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작가님 작품이 계속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계속 게 쪼개다 보니까. 뭐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네. 심리학적으로 약간 좀 보면은 그런 사건 사고 때문에 뭔가를 직시하고 바라보지 못한 약간 강박관념적인 느낌이 좀 존재하지 않았나. 예. 아니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또 그런 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본질보다는 내 해석에 맞춰서 보는 것 같아요. 사실적인 것보다 내 안에 다른 대상을 만들어서 보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되게 현실을 좀 보라고 줄 친구들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사회생활하고 저는 SN이나 인스타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마 그게 그때부터 계속 지금에까지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생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나를 조여올 텐데.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게 단지 그냥 방 안에 넣어놓는 거지 내가 그 맞아요. 안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그냥 밀어넣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전 같으면 이제 자주 들어가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 들어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뿐이지 사라지지는 않아요. 예,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되게 징하다고나 할까? 징하다. 처음엔 정신이 없고 아무 그게 감각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 치유하는 과정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노도 있고 뭐 슬픔도 있고 자학도 있고 모든 게 있겠지만 저한테는 억울함이 너무 컸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려왔는데 정작 내 그림이 없는 거야. 내 게 없는 거야.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포기하기에도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도 20 몇 살까지 그림을 그려왔던 사람이 진짜 내 게 없지. 나만의 창조물은 만들어 놓고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렸던 것 같아요. 태어나고 학교에서 거의 살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지만 막 침대 갖다 놓고 막 제 실기실에 애들이 다 단칸방이냐고 거기서 거의 먹고 살고 앉아서 자고. 왜냐하면 뭔가 그리지 않고는 뭔가 막 그거에 대해 쏟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잊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정말 내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억울해서 안 되겠다. 그때 제 별명이 프란체스카였어요. 선글라스를 밤낮으로 쓰고 다니고 검은 옷만 입고 머리는 길어가지고. 그래서 대학원 졸업하고 한 3년 정도는 계속 흑백 작업 위주로 그렸던 것 같아요. 선글라스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이 필요 없었으니까 뭐 보이든 말든 그냥 싫은 거야. 왜냐면 그때 나의 감정에 완전 빠져 있었던 그 나한테 시기라.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보호 장구네. 맞아요. 누가 날 보는 것도 남의 싫어. 시선 필요 없이 다 오직 나만 보는. 그냥 내가 안 보였으면 좋겠고. 모든 게 어두웠으면 좋겠고. 진사감 굉장했네요. 네. 아니 근데 캐릭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프란체스카 참 느낌 오네. 그래가지고 그런 시절이 많이 사실 지금 웃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절박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때는. 그 상황에 지금 제가 이제 약간 희화시켰지만 누구보다도 사실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고. 지금까지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솔직히 작가들이 관둬야 될 상황, 뭐 결혼, 뭐 애부터 해서 남자들은 직업, 뭐 돈 이런 것보다 작업을 우선시해서 지금까지 작업할 수 있는 계기는 아마 그때 그 너무나 큰 책임감?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그림인데 어떻게 다른 걸로 인해서 내가 접을 수는 없어. 이렇게 살아남았는 삶인데. 그리고 내가 그 오기로 그렇게 힘들게 작업을 시작했으면 그래도
끝까지 가는 게 맞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에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한 우리가 어둠의 터널 안에 들어갔다가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약간 과정이라 할까 나올 수 있는 어떤 색이 점점 사라졌다, 형상으로 갔다가 다시 빛과 어둠으로 갔다가 단색으로 갔다가 이제 숲속으로 나오는 약간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작가님은. 예. 그러면서도 되게 마음의 안식처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쏘아붙는. 작가들은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든 분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치유되고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도 같이 느껴지고. 그런 작업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작가님은 사실 그 휘몰아치는 감정 안에서도 그래도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끈을 놓다기보다는 다른 끈을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미련이나 어느 정도는 떨쳐버릴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면 다시 비워지니까 다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기보다는 다른 데도 이제 약간 돌아볼 수 있는 거, 좀 더 성숙해진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휘둘린다기보다는 좀 객관화돼서 다른 쪽도 너도 한번 내가 품을게. 작가들이 좀 작업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감정을 제어하라는 게 아니라 독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즐기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작업을 하면서 치유하면서 작업으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감을 얻고 그림을 보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는 그 작가가 진실되게 그거를 접했을 때 다른 보는 사람들도 그 작업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가장 솔직할 때 좋은 작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실된. 맞는 말이죠. 이런 말 너무 오랜만이라 되게 부끄럽네요. 오그라드는 말들이 그러니까. 정답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솔직히 막 삶, 죽음 이런 것들이 되게 오글거리고 다 아는 사실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아니에요. 되게 자기한테 현실적으로 그렇게 와닿진 않는 그걸로 외면시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허상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고. 네, 왜냐면 작가님은 약간 간접 경험이라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밀접하게 들어왔지만 과연 죽음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 건지. 그러니까. 네, 내가 봤을 때 작가님은 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오려고. 쏘아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렇죠. 저도 회화하는 작가니까 작가가 뭘로 풀겠어요. 그 감정이나 그런 걸로 풀어서 그림이 나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네네네. 그러면 작가님은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 거예요? 어떤 작가로 남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계속 즐길 수 있는 작가였으면 좋겠어요. 그 그림이 질리지 않고, 왜냐면 제가 여러 가지 중첩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보는 날마다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볼수록 더 보고 싶은 볼매. 그림을 볼매를 그릴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작가님이 살면서 뭐 약간 힘이 되거나 좋아하는 문구들 혹시 있는지. 특별한 거 없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 왜냐면 매번 힘든 게 찾아오거든요. 그게 이제 젊을 때나 나이 많을 때나 작업이 좋게 나가거나 성공을 하거나. 근데 결국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지나가는데 그게 밑바탕으로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나가리. 그러니까 힘들 것도 없고 그냥 지나가면 좀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옛날에는 하면 된다가 너무 싫었거든요.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굳이 하지 마. 근데 요즘에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하자. 하고 된다 안 하도가 아니라 그냥 하자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런 것들이 저를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뭐 답이 있으면 안 돼. 몰라도 그냥 하는 것 자체가 답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우리 움직여야 사실은 작업도 나오고. 누워있는 걸 원래 가장 좋아하는데. 아니 한 1년간 누워 계셨잖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안 누워도 돼요. 그쵸. 네. 오늘 작가님하고 사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의 왜 이런 작업을 하셨는지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됐고 그 얘기를 듣고 작가님 스타일도 한번 그려봤어요. 이런 느낌으로. 잘 그렸네요. 근데 왜 이렇게 억울해 보여?
뭔가 사연 있어 보인다. 네, 이제 앉아서 계시면. 와,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동안 그 힘든 얘기도 다 풀어주시고. 아니요, 언젠가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없는데 오히려 좀 개운하게 털어낼 수 있어서 예, 간만에 또 좋았어요. 아무튼 뭐 좋은 전시 있으면 연락 주시면 보러 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